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배복주든 유호정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우리 정당법과 관련 법이 규제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당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보아하니 무슨 전향서라도 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 당이 스펙트럼이 좀 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은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스펙트럼 밖의 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석희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예. 대해서 뭐 석방을 촉구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내란 음모인데 예. 좀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송영훈 의원님, 제3지대 빅텐트 결국에는 찢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텐트가 꾸려지나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일찍 그 텐트가 무너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준석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통합 결렬 선언을 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 김종민 의원 같이 네. 그 일문일답을 할 때 김종민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그동안의 개혁신당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기자회견할 때는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미래의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뭐 네. 그렇겠지만 그 뒤에 일문일답을 하는 걸 저 다 들었는데 뭐 새로운 미래에서 홍보위원장을 누구를 해주길 원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뭐 부결이 됐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 세력이 타협하고 공존해서 같이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텐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건데 저는 집에 갈 때 이거를 자기 거라고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은 여행 중인데 벌써 텐트를 이렇게 뭐 텐트 안에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뛰쳐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예.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났는데 아마 그 갑신정변 이래로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빠르게 끝난 정치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꼽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문제였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론되는 것 자체도 기분이 안 좋다는 식으로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갈라섰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결과론적입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대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기 손사래를 때문에 그런 사실은 뉘앙스로 네.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이낙연 대표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가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영입이 성공한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노회한 정치인이 되고 대선 후보로까지 나가고자 했던 이낙연 대표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는 뭐 주도권 다툼에서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민수 대변인은 이제 이준석, 이낙연 두 대표가 갈라서서 민주당에서 나가신 분들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원당으로 이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된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그냥 제3당으로서 민주당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호남 쪽에서는 이준석 이미지가 사라진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구민주당 분들이 현 민주당 후보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유불리를 따지는 질문을 우리 김행커가 했던 걸로 기억을 아니 합니다. 뭐 총선이 코앞인데 그럼 그걸 그렇죠. 따져야죠. 그런데 우리 당은 원론적인 게 아니고 국민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갈라서는 이 모습들이 저는 처음에 이분들을 뭐 갈랐을 때 이혼했다, 파경하는데 저는 아예 만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만났다고 봐요. 그리고 그 비명계 우리 당에서 나간 세 분 중에 또 그분들도 갈라섰어요. 예. 두 분의 의원은 또 남았고 뭐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님과
이제 김종민 의원만 남았는데 이 과정이 이른바 새로운 미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랄지 뭐 이렇게 이런 지역에 전혀 소구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더 좀 실망한 게 여론 지표상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뭐 하위 평가자 중에 탈당하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뭐 좀 세를 불려보겠다. 저는 그거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분명히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새 정치를 하겠다. 개혁적인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가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떤 전체 선거에서 특히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다.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될 표에서 그분들이 잠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두 세력이 갈라선 이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개혁신당이 3% 또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한 1%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할 거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잔뜩 기대하는데 정말 당 지지율에서 뭔가 유의미한 뭔가 변화가 좀 이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양당이 이 대결 구도에 끼어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사실 이제 주요 정당의 이제 그 말하는 소방수로 등장하는 게 세 번째잖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비대위 했던 그 비대위원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시 민주당 대표 당시에 이제 와서 이겼고 예. 지난번에도 이제 와서 한번 참전했는데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국민의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는 게 워낙 크기가 작은 그 덩치가 작은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결국 사람 싸움 아니에요. 좋은 인재를 모셔가지고 그 공천에 반영한다. 근데 그 전에 개혁신당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수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혈된 다음에 공천이 있는 거지. 지금 공천을 위해서 수혈하겠다? 어느 분들이 많이 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앞뒤가 뒤바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기대치는 알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으니까 여의도 차르라고 불린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적 풀,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당의 방향성, 그다음에 가치, 지향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 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물난을 얼마나 자기 정당의 컨셉에 걸맞는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이 싸움인데 이게 과연 지금 40여일 남은 상태에서 녹록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개혁신당 이제 통합 과정에서 특히 제3지대 얘기를 하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3지대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뭉칠 가능성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무슨 당이 뭐 포스트잇도 아닌데 어떻게 뗐다 붙였다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불가한 거고 제가 아니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언제든지 지금 이낙연 대표 기다리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자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레토릭으로 봐야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처한 당의 컨셉과 그런 방향성에 맞게 이낙연 대표는 빨리 민주당에서 이탈파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몸집 키우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을 빨리 수혈해내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어제 그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이제 출범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가서 또 축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다 갔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당직자를 당대표로 임명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비례 순번을 모두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정당 운영 원칙에 맞는 거냐? 한동훈 위원장 답 좀 해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 생각은 궁금하지가 않다라면서 무시했어요. 우리 송 변호사가 한동훈 위원장 대신에 그렇게 위성 정당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얘기했으니까 그 방식이 맞아요? 당직자를 당대표로 앉히고 비례 순번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해 가는 이 방식이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정당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정강 정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맞다고 보세요?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현실에서는 민주적인 정당 정치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를 했어야 맞는데 헌정사상 이재명 대표처럼
혼자서 선거제도를 결정할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야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80여 명의 의원들은 병립형 회기에 찬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유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둘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예. 한국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은 양당이 그 비례 의석을 내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양당이 다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는 좀 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바람직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가 비례정당의 당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정치 현실하고 매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미래한국당을 원유철 대표를 보고 찍은 분이 있나요? 잘 기억도 못 하실걸요? 저 더불어시민당은 무슨 우리종 교수, 최백은 교수 이런 분들이 당대표였는데 그분들을 보고 더불어시민당에 예. 투표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민수 어쨌든 대변인. 간에 이게 근데 예. 말씀드릴까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정치부 기자도 하고 정치권 들어서 보면서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거칠고 막말성, 대장동식 공천?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발 사주식 공천합니까? 명품 수수 의혹식 공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조심하시고 그 품격을 지켜야 중도층 표가 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로 국민의힘 패널 분들이 거의 닮아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비호감 아직 극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을 합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국민의힘 의총 한번 해봤습니까? 마라톤 의총을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팽팽하게 갈렸고 지도부 회의를 수십 차례를 했어요. 마지막에 최고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내고 당 대표가 이렇게 팽팽하니까 이제 숙고해달라. 그렇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마 한선교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국장급 당직자를 대표로 앉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난 총선 때 한선교 대표가 난리를 쳤죠. 본인 마음대로 했다가 총선 폭망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름 바꿔서 자매정당 그렇게라도 합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근데 이 정당은 뭐가 됐냐면 부하정당, 종속정당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리 권한이 세도 그렇지 국고보조금도 따로 받는 이런 준유성정당, 유성정당을 저희는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만들잖아요. 국민들께 사과 드려가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모든 공천을 다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 볼 때 염치 없는 짓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서는 양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한 그 부분이어서 아마 좀 양당의 그런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습니다. 네.